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제가 원투나인 시리즈 공백 기간이 조금 길었었죠. 뭐 개인적인 일로 정신이 없었던 것도 있었는데 결정적으로는 어떤 주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좀 고민이었어요. 제가 지난주였나 라이브로 이제 갑자기 켜서 원투나인 시리즈를 어떤 걸 할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우선 제일 크게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PR기입니다. PR기. PR이 제일 관건이에요. 실은 뭐 카드 지갑이나 뭐나 간단한, 그리고 납작한 것들은 PR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원투나인 시리즈를 하는 이유 자체가 조금 더 복잡한 것을 상세하게 전부 다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부피감이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가죽의 가장자리를 얇게 해주는 작업이 필연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보강을 넣고 안감을 넣더라도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 보면 그 형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보통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집에서 독학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면 PR기가 없거든요. PR기가 있어야 조금 수월한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PR기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을 좀 계속 고민을 하던 터라 조금, 어떤 아이템을 선정을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뭐 어찌됐든 제가 하고 싶은 아이템들은 진짜 여기 그려놓은 것도 한가득인데, 이번 주제는 호보백을 해보려고 합니다. 호보백. 호보백이라고 하면은 조금 익숙하진 않으세요. 근데 호보백 모양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호보백이라고 하면 HOBOBAG, 뭐 그냥 호보백이라고 검색해 보셔도 돼요. 그러면 정말 다양하게 나오는데, 제일 대표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숄더, 어깨로만 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 위쪽에, 제가 샘플로 만들었는데, 이 위쪽에 뭔가 입구가 있죠.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각져 있는 느낌보다는 약간 초승달 모양의 느낌의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형태의 가방을 호보백이라고 많이들 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즈 같은 경우는 조금 작은 편인데, 조금 더 크게 해서 약간 주머니처럼 이제 찰랑찰랑 약간 이제 허물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경우들도 많고, 어찌되었든 이런 가방을 호보백이라고요. 이번에는 제가 호보백을 해볼 건데, 사이즈는 그리 크게 하진 않을 거고요. 라이브에서 제가 샘플링을 했던 사이즈처럼 이 사이즈 정도를 한번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선 전체 컨셉을 한번 그려볼게요. 컨셉을 그려볼 건데, 우선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될 거고, 제가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그리고 지퍼가 있을 거고요. 이쪽은 이 숄더 스트랩이 와야 되는데, 숄더 스트랩을 이 옆판이랑 같이 연결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같이 연결하진 않을 거고요. 우선 뭐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서 따로 둘 겁니다. 따로 둘 때는 여기 보이시는 이 20mm짜리 이 사각 링을 이용을 할 거라서, 결국에는 이 어깨끈도 20mm로 오는 게 제일 심플하겠죠. 물론 조금 더 사이즈를 달리할 수는 있는데, 어찌됐든 제가 쓸 사각 링은 이쪽에 이렇게 20mm짜리로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이런 식으로 여기도 사각 링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 느낌처럼. 물론 이 길이는 제가 나중에 한번 체크를 해볼 거고요. 이런 느낌이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도안을 만들면서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볼 수가 있죠. 결국에는 이 부분, 앞판 그리고 옆판에서 연결하는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얘를 뒤집는 방식이나 바깥으로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얹어박는 방식으로 할 겁니다. 얹어박는 방식이 뭐냐면, 보통 바느질을 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게 바깥 바느질입니다. 바깥으로 양쪽이 다 보이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느질을 하면은 이거는 양쪽에서 스티치가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뒤집어 버리면 이거는 뒤집기라서,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바느질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뒤집기인데, 만약에 파이핑이나 그런 걸 넣는다고 하면은 이쪽에 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 이제 그거 빼고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얹어박기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위에 얹혀서 박음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는 뭐 꺾어서 만들 수도 있고요, 당연히. 이렇게 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느질 할 건데, 제가 앞판이랑 그 다음에 옆판을 생각하는 거는 요 방식입니다. 요 방식. 이렇게 해가지고 바느질을 할 거예요. 물론 사이즈가 조금 작아서 조금 하기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이게
피할기 없이 할 수 있는 최선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방식으로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사이즈를 참고할 만한 다른 가방이나 아니면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뭔가 종이 쇼핑백이나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 보실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라이브에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 정도 사이즈로 해보겠다라고 한번 확장을 해봤어요. 이거는 제가 주로 쓰는 마부지는 아니고요. 그냥 종입니다. 종인데 여기다가 그려서 전체 비율이나 그런 걸 잡아봤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가로가 250cm예요. 250mm예요. 250mm에 높이가 140mm로 해서 만들어 볼 거고, 살짝 가로로 긴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여기가 250mm, 그리고 높이는 140mm로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폭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폭 같은 경우는 제가 이쪽에 이 장식 이쪽이 20mm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아래쪽 같은 경우는 같은 20mm로 내려오면은 공간이 그렇게까지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쪽 폭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한 6에서 7cm 정도, 그 정도로 조금 더 이제 길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폭을 생각하면 제가 이 밑을 60mm 정도로 잡아 볼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사이즈가 나왔죠. 가로가 250, 그 다음에 높이가 140, 두께가 60mm. 물론 위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데 그 좁아지는 거는 20mm. 이렇게 한번 잡아볼 겁니다. 그러고 나서 도안을 생각을 해볼 건데, 뭐 도안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리 어렵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우선 앞판 도안 같은 경우는 물론 이런 식으로 이제 샘플링을 해볼 건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고, 나중에 이거는 제가 실제로 도안을 만들면서 디테일을 만들 겁니다. 해서 아래쪽 폭은 250mm, 그리고 높이는 140mm, 그리고 지금 요 위쪽 같은 경우는 제가 살짝 좁아지는 느낌처럼 만들 거라서 이게 지금 한 220 정도 되거든요. 이게 220mm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까 얹어받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얹어받기를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평평하게 들어가는 면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꺾여 들어가는 면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평평하게 되는 면 같은 경우는 별도의 여분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꺾여 들어가는 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별도로 바느질을 위한 여분을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선택을 해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앞판에서 여분을 추가해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옆판에서 여분을 추가해 줄 수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는 옆판은 사이즈 그대로, 눈에 보이는 사이즈 그대로 할 거고요. 앞판이 이렇게 꺾여 들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 볼 겁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해서 작업한 거 올려드린 게 있는데, 네, 이런 것처럼 얹어받기를 할 겁니다. 얘도 이제 결국엔 똑같은데, 앞판이 꺾여 들어가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밑판이나 옆판이 이렇게 둘러져 있는데, 이렇게 엣지코트 라인이 보이게끔 딱 이제 재단이 돼서 눈에 보이게끔 해서, 이 바느질 라인이 이쪽 앞면에서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옆판, 밑판, 옆판 이쪽에서 보이게끔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느질을 위한 여분이 추가가 돼야 됩니다. 바느질을 위해서 추가되는 부분은 보통 한 6에서 7mm 정도를 고려해 주시면 충분하고요. 뭐 보강이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그냥 조금 넉넉히 이제 8mm를 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솔직히 그것도 충분히 많을 건데, 네, 그냥 작은 것보다는 조금 더 남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여기가 8mm, 이쪽이 바느질할 여분이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 위쪽 같은 경우는 나중에 80 더해서 236mm가 될 거고요. 이 높이 같은 경우도 8mm만큼 추가가 돼서
148 그리고 아래쪽도 8씩 더해서 266mm 짜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앞, 뒤, front, back 사이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옆판이죠. 옆판 같은 경우는 위쪽은 이제 20mm 그리고 아래쪽은 60mm로 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면 살짝 좁아지는 디자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 넓어지겠죠. 그리고 살짝 이렇게 좁아지는 디자인 이런 식으로 만들 거고, 여기가 20mm 그리고 여기가 60mm, 여기가 이쪽이 아래쪽이 될 거예요. 밑, 바텀, 그리고 이게 옆, 사이드가 되겠죠. 당연히 이쪽 같은 경우도 20mm인데 전체 길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중에 체크를 해봐야 돼요. 왜냐면 지금 이 앞판과 뒷판의 이 둘레 길이, 이렇게 오는 둘레 길이를 기준으로 이게 매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길이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도안을 만들면서 확정을 지을 건데, 먼저 만들 거는 뭐냐면 그래도 이제 조금 크게 만들어 주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전체 길이 148 양쪽 높이죠. 높이에 밑에 이 폭, 이 정도만 해도 300 560인데 이거는 이제 임시 사이즈입니다. 임시 사이즈. 실제로는 도안을 만들면서 확정을 지을 거고요. 이런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고, 실제로 이제 믹판 같은 경우는 이렇게 60mm가 되는 구간 같은 경우는 250으로 잡으면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이 밑판 쪽, 이쪽이겠죠? 이쪽 부분이 폭 60mm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밑에 쪽 250mm 정도만 60mm로 폭이 넓고 나머지는 스무스하게 좁아지는 디자인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컨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략적인 것은 다 했고요. 여기서 제가 도안을 만들면서 추가적으로 안쪽에 주머니를 넣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라이브 때 제가 고민했던 요소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너무 밋밋하다였어요. 너무 밋밋해서 그때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그냥 원형으로 뭔가 데코레이션이죠. 뭔가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데코레이션을 넣으면 어떨까라고 아이디어를 주신 게 있어서 이 아이디어를 도안을 만들면서 조금 고민을 해볼까 합니다. 그냥 밋밋하고 깔끔할 수 있는데 조금 약간 포인트가 될 만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고민을 해보고 도안을 만들 때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호브백 관련돼서 전체 컨셉 그리고 사이징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간단히 해봤고요. 제가 그 다음 영상에서는 도안을 만들면서 이것저것 디테일을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돌아올까 합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